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영어 하면 영어 외에는 생각도 못하지. 그냥 아메리칸 대신에 중국 쓰면 되죠. 아, 중국. 응. 중국에다가 그다음에 중국몽. 아, 중국 멍. 중국몽. 풀초자에다가 저도 똑같이 써줘야지. 중국몽. 꾹몽자 이렇게 써요. 그죠? 중국몽. 그래서 중국몽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꿈. 아까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은 신천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땅도 많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뭔가 펼 수 있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기회의 땅 그러는데 중국은 이미 여기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저 수천 년부터 인류가 그야말로 번영을 이루고 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의 꿈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꿈은 뭐겠어요? 위대한 중국 문화의 부흥이겠죠. 과거의 모든 인류 몇천 년 동안의 모든 문화를 계속 주도했던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중국 문화의 부흥이에요. 부흥. 이렇게 간체자로. 너무 이상하대. 그러니까 이게 정체차도 아니시고 뜻글자 읽기 힘들다니까. 부흥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애들이 중국몽, 뭐 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상 개념이니까 그래서 위대한 중국 문화의 부흥을 그 기치로 내걸고 적어도 2050년이 되면은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 된다라는 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의 부패 척결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부들 이렇게 혁신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시켜야 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 대륙을 전부 다 개발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챙기는 게 전부 다 허가내 주는 게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고 단간부들 이제 어차피 공무원들 가운데 고위직은 거기다 단간부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주면서 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뒤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달콤한 유혹들. 그래서 이거 척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시진핑이 과연 저 중국몽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내부의 부패 척결이 가장 이거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일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느 그 모임을 가든지 어떤 회의에 참석하든지 간에 그 내부 단속을 위해서 늘 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간 대로 이제 거기에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차피 뭐 그 국정 철학과 논어라는 대목이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8쪽에 보면은 148쪽에 보면 참 재밌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중국 그 외교부장한테 그랬죠. 야, 너네들이 좀 북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죠?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 관계하고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그 외교적 정책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냥 뭐 그 형님한테 뭐예요? 뭐 응석 부리듯이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답변으로 준 그 글귀가 하나가 있는데 장기 세 번째 문단에 보세요. 천하유 대용자 수연 임지 불경하며 무고가지 불로하니 차 기소 협지자 심대하고 그 다음에 이 기지 심었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천하유 대용자 천하에 큰 용기가 있는 자는 수연임지 불견하며 갑자기 큰 일을 그죠 임하여도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아니하며 무고가지 불로하며 이유 없이 그죠 이유 없이 거기에 더하여서 노하지도 않는다.
그죠? 또 그다음 놀라지도 아니하니 차기 소협지자 심대하며 이는 그 끼고 그저 내가 가진 바가 그러니까 나이가 품은 바가 심이 크며 그 뜻이 심이 멀리까지를 도모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북한의 저 작은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금방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나라한테 아 이게 중국 정부 압박해가지고 뭐 북한 소행임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라.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아마 거의 빠졌을 거 소동파의 유후론의 한 귀절이라 이렇게 돼 있죠. 유후가 누군가요? 그 설명을 그때 안 해놔서 유후. 장각의 이름 왜 붙었어요? 장량이죠. 장량입니다. 그 장량의 사람됨에 대해서 바로 소동파가 장량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말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요 답을 줬을 때 한국 정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한국의 외무부 장관 어이 창피하다 이렇게 봤어야 되겠죠. 나 그거 느꼈는지나 모르죠. 아이 괜히 쪽팔리는 게 저기 막 요청했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런 정도에 맞춰서 이제 품격 있게 좀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참 외교관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 어디예요? 반도 땅에 있으면서 어쨌든 미국의 맨 앞에 그죠? 미국 대리전 치료는 맨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저런 이익은 그저 벌어갖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조금 더 우리가 그 자기 힘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말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러한 말들을 써서 외교적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도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들을 늘 훈련했고 지도자가 이미 모범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누구죠? 이 스큰평 같은 경우가 원래 중앙당교 교장이라 그랬죠. 중앙당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그죠? 중국 공산당이라면 어떤 당이든지 간에 그 당이 있으면 당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자, 우리나라의 당이에요. 자, 민주당, 한나라당, 무슨 뭐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 이론이나 제대로 있어요. 뭐 당헌, 당규 정도는 있겠죠. 거기다 막 강령 정도 있겠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 보수 그러면 보수를 보수라고 곱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사람 꼴보수들. 그다음에 또 이쪽은 진보는 진보대로 뭐라 그래요? 비슷하게 앞에다 뭐라고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하에서 우리가 그 진보 쪽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보수 쪽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당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끊임없이 해마다 어떻게 해야 당 간부 교육들 시켜야 되죠. 일반 당원 교육, 당 간부 교육을 얼마나 치열하게 시켜야 되느냐. 근데 치열하게 시키던가요? 그냥 국내 정세 한 2시간 두고 교수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놀자죠. 뭐 조금 양심 있으면 뭐 대여섯 시간 좀 하나요? 하루 정도 뭐 온 다 입혀놓고 그죠? 다 입혀놓고 뭐 토론회도 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약한 교육입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일대 교장이 저기였을 거 모택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 그러니까 중국의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이 교장을 거쳐 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큰평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이전에 당 간부였었고 또 워낙에 그 고전 정통에 해박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늘 그 고전과 친숙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지도자를 보다도 자기 전통문에 대해서 대단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그 지금 그 주석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그 평소 얘기 연설하면서 나왔던 것들을 인민일보에서 쭉 해서 습근평 용전이라고 썼죠. 시진핑 용디엔 해가지고 용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전에서 각 옛날 고전 전적에서 인용하여서 쓴 말씀들 해가면서 이제 쭉 해서 해설을 덧붙인 것이 되고 그런 글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말들도 써요. 보면은 이전에 신문 투고한 글들 중에 하나가 하고 막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인용한 글들 중에 149쪽에 그 사진 있는 그 바로 아래쪽
아래쪽에 보면 범익지도 여시행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 무릇 그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보탬이 되는 도는 그죠? 또 서로 간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여시행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와 더불어서 그죠? 때와 더불어서 함께 행한다. 다시 말해서 그 때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풍례익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풍례익괴.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하면 생각나는 단어. 말. 예, 무슨 바람? 계절풍. 그런데 말고 그래서 군자는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뭐 군자는 바람이 되어야 된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초상지풍이면 필언인이라. 어디서 나오냐면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개강자가 공자한테 정치를 물으면서 선생님 지금 천하에 무도한 놈들이 넘쳐나는데 저놈들 다 죽여가지고 유도한 일을 나가게 할까요? 도 있는 사람 나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속으로 가당치도 않았죠. 저놈 말이야 뭐 저기 자기 조카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한 놈인데 그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차마 있는 그대로 감정대로는 못 내뱉겠죠. 말 뭐라고 하시느냐? 물론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정사에 대해서 물어봐서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정야라 이렇게 했어요. 발음이라. 너부터 바르면 세상 사람들 다 바르어진다. 너부터 바르게 해놓고 정치하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걸 하겠는가. 정치는 뭐예요? 살리기 위한 건데 자 바르게 잘 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죽임을 쓰리요?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부는 거죠. 소인의 덕은 풀이라. 중래 진꾀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표현하고요. 동쪽은 이제 봄에 풀들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군자의 바람은 덕은 바람이요. 군자의 덕은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풀 위로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풀 위에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라는 요 표현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익괴입니다. 그래서 이기라라고 하는 것, 보탠다라고 하는 것. 언제 때냐면은 바람이 불어서 풀들 따뜻한 남풍이 부는 거죠. 동남풍입니다. 동남풍이 불어서 풀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보탠다,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때와 더불어서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가 돼요? 봄이 되는 거죠. 봄의 때가 있고. 그래서 이를테면 싱가포르와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 싱가포르 그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이런 말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 정도 인용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히 해박한 사람인지 보통 사람들 주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두루 인용을 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그 150쪽 맨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기소물욕이 얻은 물시여인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니요, 특별히 아마 그 좋아하는 귀절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 무슨 소리? 안현편에 나오는 그 안현편, 위령공편 두 군데 나오는 곳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면 그죠? 남에게도 베풀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보통 그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건 아마도 주로 단간부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너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한테 밀어서 딴 사람에게 하게 하지 말라. 네가 먼저 솔선수범하라 라는 이런 뜻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특별히 그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이제 인용 잘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논어 여러 사례 해가지고 한 4귀절을 갖다 집어넣었는데요. 군자는 무본이요 본립이 도생이니라 아까 농담을 했던 말들. 자 군자는 근본에 힘쓰고 자 근본에 힘써야 하나니 군자 무본하니 자 본립이 도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겨나니라 그래서 이게 하기편 제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 얘기냐면은 공자의 제자인 유자라고 하는 분이 나온 얘기입니다. 논어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봐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논어에서 공자 다음으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제자는 바로 유자입니다. 유자라고 하는 제자는 이름이 유약이라 이렇게 했고요.
얘기했던가요? 유약사 공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와 비슷하다. 그죠? 유약은 공자와 닮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 제자들이 이제 공자 선생님 안 계시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누구 중 하나를 우리 선생님 대신으로 세워서 우리 선생님 받들듯이 받들면 안 될까?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도장 다 찍었죠. 연판장 다 돌려서 도장 다 찍었더니 딱 한 사람 반대했죠. 증자가 반대했습니다. 자공도 그 앞장선 사람이 하나입니다. 증자가 반대했죠.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느냐면은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얘기 안 했나요? 했죠? 생각이 안 나죠? 멋진 단어들은 외우세요. 자, 추양이 폭지하고 그 다음에 강하니 탁지라. 네? 강하니 탁지라 그랬습니다. 세탁할탁 맞나요? 취향이 폭지. 가을 햇볕. 쨍쨍 말려 쬐는데 뽀얗게 되죠. 옛날 옷감들은 무명이나 이렇게 된 거 뭐죠? 배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는 처음에 이거 옷감 짜면 어떻게 돼요? 누리끼리 하죠. 그런데 이제 햇볕에 말려서 쬐면 쬐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얘지죠. 그래서 그 하얘지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뭐 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포백.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참 무식하면 우리도 참 용감하다고 참 공부를 하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얘기부터. 그래서 가을 햇볕으로 쬐는 듯 뽀얗고 강하니 탁지라. 강수와 한수, 맑은 물이죠. 하수는 누런 물인데 강수와 한수로 빤 듯 깨끗하다. 너무나 깨끗하고 뽀얗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더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 선생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해서 증자의 강력한 반대로 이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먹혀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유학은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저 어디에요? 저 티벳의 라마교 아마 비슷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공자의 도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냥 어차피 성립도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요 얘기 하나. 이거는 폭포할 때는 폭자로 쓰죠. 그죠? 폭군이라고 할 때도 이걸로 씁니다. 그런데 쬐포라고 해서 햇볕으로 쨍쨍 쬐다 할 때는 포백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도 뭐 무식한 분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포백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유 옛날 분들 발음도 못해가지고 속으로만 제가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발음도 제대로 못해서 뭔 포백이야 표백인데 얼마나 제가 나중에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정말 멍청한 건 나였지 저게 뭐 조금 배웠다고 말이야. 우리 표백은 뭐예요? 겉에서 우리는 겉에서 그냥 이제 쓱싹한 우리 얼마나 문식 잘합니까? 그죠? 얼굴 포장도 얼마나 잘해요, 요새. 그분들은 포장하는 분들이 아니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햇볕 속까지 쫙 파고 들어가서 제가 이 단어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자의 얘기고요. 누구 얘기로 안 써놨네. 그 다음에 인자요산 지자 요수라는 말도 나오죠. 이거는 어디 갔었냐면 저 이제 고산지대 쪽에 사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자입니다. 어진 사람입니다. 산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은 산을 참 좋아하는군요. 자, 저기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면서 했겠죠. 그냥 인자는 요산입니다. 그럼 바닷가 있는 데 가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자 요수. 이것도 외우는 방법 안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시나요? 아직 어차피 양쪽 다 모르니까.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동서남북 하면서 항상 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남쪽이 위. 이건 지극히 자연과학이라 그랬죠. 따뜻한 기온은 위로 올라가고 찬 기온은 내려가고 이쪽은 음이요. 이쪽은 양이 되는 거죠. 이치예요. 이거 바꿔놓고 하면 안 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과학의 도를 그대로 들여놓은 것이
주역에 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양기운이 그저 쫙 펼쳐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데죠. 그래서 그물망자 써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고, 이쪽을 우리가 향하는 것이죠. 남향이죠. 늘 밝은 곳을 향하고, 그래서 명덕, 정치도 밝은 덕이에, 그죠? 명덕이 되는 것이고, 밝은 쪽이다, 이쪽 향한다 그러면 당연히 뒤는 여기죠. 그래서 서로 등지는 쪽에서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달을 짰으면은 북녘북자가 되고, 글자 속에 다 들어있죠. 동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 다시 말해서 모광지절. 네, 그때 해가 떠오르는 때가 되니까, 그래서 모광지절, 봄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가을이다 그러면은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때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쪽은 북장은 오행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괴로 이렇게 표현하죠. 북방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서 양기운이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쪽은 지극히 환한데, 그런데 이미 여기서 뭐예요? 속에서 음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의 양이요, 양 중의 음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땅속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진목이 되고, 이쪽은 서방태, 연목괴 해가지고서는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요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요쪽,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동북 간방이라는 겁니다. 자, 음기운 자 위로에서 희미하게 빛이 이렇게 나오는 때, 이 간방의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해가 뜨는 때가 다르잖아요. 계절별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늦게 이 정도에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일 일찍 뜨는 때가 여름이죠. 여름이면 새벽 5시 전에 벌써 이미 뜹니다. 간방이다 그러면은 4, 5시 요 사이니까 요때쯤에서 뜨는 때가 바로 간. 그래서 간이라라고 하는 글자가 뭐다? 일시가 된다 그랬죠. 해의 뿌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쪽에서 우리나라를 동북 간방이라 할 때, 우리나라를 동북 간방일 때 간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왔다? 그린위치 천문대. 맞아요? 그린위치 천문대는 해방 이후에 그 뭐예요? 우리나라가 서구 교육 체제 들어오면서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표준시로 정하고 방향도 그런 방식으로 정하죠. 요 동북간방이다. 이건 전부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그 옛날 옛적에 공자님도 있기 전 시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공자님도 있기 전 시절에 이런 때가 다 확립이 되는 게 또 이제 몇 차례 방향 거쳐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거치면서 이거 주나라 역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나라 역법이고, 물론 그 전에 하은주 3대 요임금, 순임금 때 다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 주나라 때 이제 표준시를 쭉 정합니다. 표준시를 정하는데, 표준시 정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나급, 지금의 낙양 땅입니다. 나급에서 다시 한번 표준시를, 왜냐하면 책력을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 그때도 한번 재고, 아니 그때 전에 서경으로 표현하자면 저 요임금 때 이미 그 지중이라 그래서 나라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천자의 도읍지에 해당되겠죠.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나급에서도 다시 한번 또 최종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시 쭉 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춘분,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점 그쪽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책력 최종 체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동북 간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람의 덕도 갖다 집어넣었었죠. 또 다 주역에 나와서 하늘에는 원덕, 형덕, 이덕, 정덕이 있는데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 의. 그래서 인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은 예로 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이건 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물이죠. 그래서 지자, 요수, 인자, 요산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 하나의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으라 그랬죠. 체가 되는 요 돌을 딱 하나 세워놓고 하다 보면 나머지가 다 이 속에 놓습니다. 이 속에서 두루두루 놀지. 요거 깨닫는 과정이 그다지는 어렵지 않은데, 요런 걸 한 번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한참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태극도는 뭐예요? 음양의, 자연한 음양의 기운, 그죠? 따뜻하고 찬 기운의 소용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 딱 자르지 않죠.
자, 지금부터 아침이다 땅 하고 환해지고 안 하잖아요. 그죠? 서서히 기운이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서서히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 그래서 요 모양이 이걸 뭐라고 한다? 이쪽은 뭐예요? 양태극. 이쪽은 또 음태극 그러죠.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생물 시간에 봤죠. 아메바의 모양. 아메바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씨앗은 전부 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태극이라고 할 때 음태극, 양태극이라는 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씨앗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씨앗 해도 되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근원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모든 생명의 그 근원 활동이라는 게 무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표상한 최고의 금속 공예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라시대 나온 그죠? 신라시대 왕관이 어떻게 됐죠? 매산자 형태죠. 매산자 형태. 두 개 매산자 거듭거듭 됐죠. 동북 간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장식 도로록 달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파란색 고곡이죠. 그래서 이게 동이족 문화의 굉장히 위대한 이 문화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저기 뭐 고고학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모양만 왜 이런 모양일까 하면서 문화 원료 따져가면서 저쪽으로 갔더니 뭐 비슷한 문양들이 있다는데 이미 여계도가 황하문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두루두루 퍼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경복궁을 보면 이쪽이 건축문이잖아요, 선생님. 네. 지금 여기 지금 이쪽이 건축이잖아요. 궁궐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죠. 왕이 남면이 청천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경복궁에 가보면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 해요. 지금 항상 중심,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무조건 나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돼요. 웬만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차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변도 보이죠. 어머, 저 사람도 있었구나. 나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나보다 이긴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역지사지할 줄 알죠.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왕궁을 그리는데 왕궁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는 왕궁을 임금이 그려요. 도화사의 화원이 그리잖아요. 임금을 바라보고 그리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계시는 그 궁궐 조성이란 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임금이 남면이 청천하잖아요. 남쪽 면을 바라보고 밝은 집을 남향으로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쪽이 북이 36도점에 있기 때문에 자연이 모든 햇볕을 잘 받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 방식이 남향집입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에너지 효율적으로 잘 짓는 집이 남향집에다 그 다음에 지붕이 적당히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는 해가 그냥 저쪽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집안에 일체 햇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죠. 아파트 정남향으로 지은 집 보세요. 앞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여름에 베란다 저 끝에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겨울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마루 베란다 말고 안에 거실. 저 거실 깊숙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남향집은 아무리 추워도 에너지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녁 때 좀 불 들고 아침에 불 들고 아무리 추워도 조금 한두 시간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거 동양집 아파트 샀습니다. 그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난방해도 춥죠. 마구 떼죠. 돈 100만 원 나올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모든 우리 집들은 남향집을 하는데 지붕 크기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깊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추운 지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지붕을 어떻게 되느냐 흙을 잔뜩 쌓죠. 여기다 판때기 놓고 흙을 잔뜩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와를 올리든가 초가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로 오풍이라는 게 없어요. 나중에 집들 잘못 지으니까 오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최고가 뭐라 그랬어요? 밑에서 불 때죠? 여름에는 뗄 필요 없잖아요. 여름에는 밥도 저 바깥에다 별도의 화덕 놓고 해 먹지. 겨울에 불 때면은 얼마나 따뜻해. 왜? 열이 올라가는 구조죠. 지금 이런 구조들. 겨울에 더군다나 여기 지금 교단까지 이렇게 단까지 만들어 놓죠. 저 강의하려면 전 죽어요.
숨 막혀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요 모양 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다 만약에 이거 또 안 하고 또 가스까지 된다. 저 완전 몰모트 토끼 됩니다.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느냐? 머리만 뜨겁죠. 발은 시려 차가운 게 아니라 발 시려워요. 발 시려. 더군다나 큰 강당 같은 데서 강의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가잖아요. 밑에서 선생님 추워요 추워요 그래. 저들 어떡하라고요. 이거 건축물 지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짓지 말아야죠. 이걸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옆에다가 그냥 저 벽에서 따뜻한 바람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 머리 공부하는 게 편하는데 안 하죠. 아이 서양 건축물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에너지 효율 최고로 높일 수가 있는 방식이죠. 뭐 분위기 좋다고 또 집들마다 또 요새 뭐 해요? 새로 짓는 집들 벽에다 뭐 해요? 벽난로 쫙 하죠. 유목민족들은 벽난로만 쓰면 돼요. 그죠? 잠깐 머물렀다 갈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걔네들은 벽난로가 되는데 우리 벽난로 가지고 돼요? 분위기 잡는다고 벽난로 해놓은 집 가봤더니 어우 저거 통 무지무지 들어간다. 그리고 뗄 때만 잠깐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화재 위험 굉장히 높고 장치 잘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 좀 계산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죠. 식민지 치하 거치고 미군정 거치고 그러다가 좀 어떻게 됐더니 그만 또 전쟁도 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리저리 돌아보지 않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죽어나고 이거 이제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요거 잘만 인식하면 돼요. 음양 태극도만 잘 인식하면은 그리고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건축물은 자 임금이 저쪽에 있다. 아까 잠깐 또 하나 그래. 거기에 임금이 있건 말건 백성들이 이렇게 보건 말건 이쪽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 백성들이 이쪽을 보건 임금이 이쪽을 보건 동쪽은 여전히 똑같죠. 그죠? 그거 당연히 건축문이죠. 봄을 세운다가 되죠. 근데 가을은 어때요? 그래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건축문 뭐 예? 건축.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라고 항상 모든 거는 여합부절 딱 이치에 맞아야 돼요. 내가 볼 때도 영추문, 자 건축문. 가을은 왜인데 왜? 가을이 왜 세워져야 돼요? 가을에 뭐 들은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뭐 들은 것 같은 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건 이럴 것이다. 세금을 걸 때 뭐야? 가족 들어오는 거 전국에서. 그러면은 그럼 유학의 도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세워진다고 국가의 국고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 유학은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다가 이게 틀렸다 아니고 틀렸다 아니면 이 사람이 맑다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논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차이입니다. 유학은 철저하게만 아까 뭐예요? 민본이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그래서 민은 그죠? 방본이라 나라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는 유학은 바로 위민 정치예요. 그러면은 가을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풍년을 맞이하는 때예요. 이거는 뭐예요? 맞아요. 환영한다 이 소리죠. 가을은 환영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굶주리던 거에서 일거에 다 그죠? 굶주린 거 다 벗어날 수 있고 영추가 되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냐면 지천 택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2개 위에까지 나가고 5개가 이렇게 나가서 양기운이 이제 비로소 쫙 밑에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건춘입니다. 그죠? 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건춘이 되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봄이 들어온다. 봄이 세워진다 그럴 때 입춘 그러죠. 봄에 들어간다가 아니죠.
들어간다고 입이 맞아요? 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저쪽에 나중에 봄으로 나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봄이 세워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은 봄의 채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때다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려면 지금 생각나는 김에 뭐 때문에 그저께 저쪽에 어디 답사가느라 제가 문화재청 조선왕릉 쪽을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머리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화재청 이렇게 나오고 앞에 쫙 이제 멋진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노라마 형식으로 나가는 계속 바뀌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사이트 이렇게 소개되는데 쫙 불구스름한 단풍잎들 쫙 되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문화재청입니다. 그때 옆에서 선생님 그거 좀 얘기 좀 하지 그래요. 제가요 이거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가르칠 시간 없습니다. 초기에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저 포기 상태입니다. 아는 여러분들이 가서 댓글 다시든가 하세요. 제가 그랬는데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문화재청. 그러면 이렇게 노는 동안에 다른 관리들 하나도 안 봤을까요? 그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 얘기했죠? 정확하게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귈 예자라고 하는 양과 음이 똑같이 사귀는 거죠. 어디에서? 가운데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더 먼저 파일 불자가 더 길죠. 이쪽에 삐칠 빼자는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기운을 넘어뜨리고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 속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지금 양이 뭐예요? 펴지는 때죠. 또 음도 펴지는 때고 다 그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입의 정확한 그 글자가 뭐냐면은 아까 지천택괴예요. 지천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음이라고 하는 거 숫자로 표현하면 이거 6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하도수를 공부하는데 양은 실은 9가 되는데요. 그 양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 개념입니다. 그래서 6과 1이 합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천태상입니다. 땅속으로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만물이 지금부터 자라난다 이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모든 글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천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만물이 길러지는데 그 길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양기운이 있어야 되고 길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길러주니까 뭐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받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죠. 받드는 거죠. 다 그렇게 길러주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절구질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로 줄인 것이 바로 뭐다? 그냥 대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지인 삼재라 이런 뜻이죠. 천지인 삼재가 가장 큰 것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좌양우음이 되고 그래서 양은 뭐고 올라가는 것이고 음은 내려가는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더니 무덤에도 보니까 그게 무덤에도 망주석이라는 게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망주석 2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하나 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헤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들 세호라고 흔히들이 아니라 영조 때 나온 그 상례 보편이라고 하는 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옛날에는 보면은 왜 이렇게 조성되는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조성한다. 크기는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일일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너나 없이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뭐다. 이 망주석의 위에는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뭐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팔각이 되고 그러니까 팔각은 사방팔방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세우는 거. 맨 위에는 문양이 둥글기 때문에 운두 그 구름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이제 그 주렴이다. 주렴 형태로 이렇게 장식한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방팔방에서 팔각기둥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해놓은 게 세호인데 다른 거야 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모른다. 당시 사람들이 아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아는 거 하지 그죠? 세호가 뭐냐? 뭐 다람쥐다 뭐다 청설모다 호랑이다 글자 그대로 보니까 가는 호랑이에서 실제적으로 후대가 모르니까 현대사회들은 가늘게 새긴 호랑이로 정말 만들어요. 아니면 차마 호랑이라고는 못하니까 그냥 호랑이를 여기다 해놓는 게 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괴수다, 서수다, 그죠? 아주 상스러운 짐승이다 해가지고 또 구름 문양처럼 또 꾸미고 난리도 아닙니다. 세호라는 게 천우라는 세호 천우. 우리말로 해석해 보세요. 하늘소. 세호 하늘소. 그러니까 가는 줄 호랑문이 하늘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등딱지에 북녘북자에다가 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한데, 자, 이 같은 망주석을 하는데도,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는 모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바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무덤은 누가 사는 데예요? 아까 생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놀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놀랄 때 너무너무 놀라면은 혼비백산했다. 혼비백산. 잘 보세요. 혼비백산. 그 말 속에 그대로 이 음양의 자연과학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자, 혼은 비 날라 올라가죠. 그 다음 백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는 두 가지 이가 있다 그래요. 내 몸뚱아리하고 정신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날아서 올라가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넋 나갔는가 봐. 그럼 뭐가 나? 둘 다가 우리가 넋혼이잖아요. 그죠? 그럼 넋 나갔다. 그럼 누가 나간 거예요? 얘가 나간 거죠. 얘. 얘는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거야. 백자. 귀신기자에서 여기도 귀신기자만 흰백에서 뼈다귀가 있어. 나중에 다 살 없어지면 뼈다귀만 남는 거. 얘는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 썩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혼비백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소가 되고 우라는 개념이 땅을 의미하니까 역시 지천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혼은 날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저 세호 문양을 올라가는 모양, 서쪽에 있는 거는 내려가는 모양, 백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게 안 통하면은요, 나중에 별의별 거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한 이치가 저 속에 있더라. 다만 요게 뭐냐를 또 찾아봐야 되죠. 이게 뭐냐? 그러면 온갖 것,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그 이 한문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이거 뭐 잘 모르는 이유 뭐가냐면은 물명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무 이름이나 동물 이름이나 공자가 시경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시경을 공부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뭐냐면 조수, 초목, 조수, 동식 뭐 이런 것들 이름까지 두루두루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 뭐 성균관이나 이런 쪽 유학 공부하시는 분들 의외로 무식할 게 참 많아요. 더 오히려 그래서 두루두루 넓혀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저는 찾다 보니까 이거 대만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대만 사이트에 이 이른바 곤충 이 관련해서 쭉 정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찾아봤죠. 그냥 이런 세호 하늘소 천우 해봤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늘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거의 참 우리말도 참 번역한 것도 세 줄 호랑 하늘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로 표현하겠어요? 세 줄 호랑 하늘소 그러면은 환장하죠. 그냥 세 줄 이렇게 그어 있는 거죠. 세 줄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호랑무늬 뭐 하늘소 이렇게 되겠죠. 세 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줄, 그죠? 호랑무늬 하늘소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세월을 쫙 찾아봤더니 현대 어떤 사람은 이걸 조금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세 줄로 쫙 된 있죠. 그 대략 저 하늘소 문양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줄. 얼마나 제가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다니까요.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게 모르니까 그야말로 이쪽 관련된 고고학자들, 민속학자들 환장할 일이죠, 그죠? 이걸 알아서 어쨌든 안다고 해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다 고스란히 인용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박장대소할 일들이 많은지. 응? 만약에 저게 채택이 되면 그간에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저거 정리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그 설명, 이 세호천우를 설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거 일체 몰랐겠죠. 거기 이 사람은 무늬를 보고 등에 북녘북자와 8팔자의 문양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위쪽은 북녘북자에 아래는 8팔자다. 그래서 다른 쪽 곤충도감에서는 뭐라고 했나 하는데,
북녘북에다 8발자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생긴 무늬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가두리까지 요런 무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더라. 이건 얼마든지 제가 싸워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런 등등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 다음에 당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는 151쪽 그 맨 아래쪽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뭐 인자에서 나머지 뒤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불안과의 환불균하고 불안빈이 환불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계시편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계시가 당시 누구냐면 맞아. 계시편이지. 계시가 아니라 그 공자의 제자였던 염구하고 그다음에 자로가 계시를 대신해 가지고 공자한테 가서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쪽에 태산을 예로부터 태산을 지키는 조그마한 부용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 부용국을 우리가 병합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왜냐면 중요한 것들은 꼭 선생님 결제를 맡아야지 안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공자가 또 뭐라고 하면은 어쨌든 노나라의 그 대부들은 공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 공자 제자들 많이 이제 데려다 쓰기도 하고 대신 이제 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러죠. 야, 그 예로부터 그 천자께서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제 복희씨의 후손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면서 태산을 지키도록 했고 실제로 부용국이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천자한테 뭐 조회 갈 때도 노나라가 대신하고 작은 나라니까 그래서 옛날 복희씨의 후손인데다가 우리 노나라 안에 있는 나라고 우리 노나라나 별배 다를 것이 없는데 무슨 병합하겠다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아 그제서 이제 자기 속내를 드러내죠. 아 저거 놔두면 나중에 우리한테 영 귀찮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이참에 그냥 우리 힘이 좀 있을 때 좀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때 공자한테 혼나죠. 그 근심이 바로 동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네 그저 이 계시집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 정치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균등해야 된다. 그죠? 고르어야 된다. 그래야 두루두루 화합하고 그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저렇게 이렇게 고르면은 이게죠. 두루두루 고른 사회가 되면은 불안과 사람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비슷비슷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서로 가난했는데도 서로 행복했잖아요. 그죠? 서로 위해줄 줄 알았고.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는데도 이게 서로 간에 싸움박질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위정자가 되어서 적음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근심해야 된다? 고르지 아니한 것을 근심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렇게 해서 고르게 되면 화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화합하게 되면 뭐예요? 자 뭐냐면 불안빈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는 사회라 그러면은 다소 지금 어려운 상황도 같이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 국가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치라고 하는 것은 고른 사회가 돼야 된다.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지금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해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은 언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균화 안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공산당 정권으로서는 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특히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빈부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자본주의적 방식이 워낙 흥행하면서 중국의 그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말도 못하는 중국의 최고의 부자들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습니다. 인구 10억 인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이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이거 쉽게 그 정리하지 못할 문제고 그거 정리 안 되면 사회주의로서 존재할 근거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기 무너진다. 그러면 중국 자체 사회가 해체돼 버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그거 하나 물어보셨던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뭐 상하 엑스포에서 나왔던 글들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이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고요.
지난 10월 25일 날 어쨌든 전국 대표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신문들에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른바 최소한 우리말로 고유명사들 좀 써줬으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말들도 하나 있었다 그랬죠. 요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으셨죠. 뭐라고 썼던 거들. 주이마 향이 그 한자로 중국말로 읽어가지고 써놨잖아요. 근데 최마상이라고 원래 이 자체의 뜻은 제가 지금 원전 대조를 못해서 어느 대목에서 얘기했는지 아직 최종 확인 안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원전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최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전에는 전부 다 최로 발음을 해요. 최마. 정확하게 헤아린다라고 읽을 때는 원래 취라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는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최마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 소진이 누구냐면은 소진장이 할 때 그 나오는 그 소진이죠. 소진. 이름 보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자, 소진과 장이 전국시대 때 그 내노라 하는 합종 연행가가 되죠. 진나라는 장이니까 소진이니까 소진은 누구냐면은 이 진나라를 이름이 공교롭게 또 이렇게 됐네요. 그 진나라를 상대로 해서 당시에 전국 칠흥들 있죠. 육국. 자, 육국이 서로 연합해서 진국과 대항하자라고 하는 합종책을 내놓은 사람이죠. 합종책을 내놓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장인은 바로 연행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선생을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웠는데 그 선생이 그 유명한 귀곡자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귀곡자라는 사람 병법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제 황제 은부경을 여기한테 이제 전해주고 나중에 황제 은부경을 장량한테 전해줬다 그러죠. 아까 나왔던 장량. 그래서 한나라 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신비로운 귀곡서당에서 어쨌든 요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귀곡자한테 이런저런 병법을 공부를 하고 나서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 지나고 전국 시대는 전체 유세가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었죠. 공자가 실은 철안주의한 것도 유세하기 위한 거였고, 맹자 같은 경우도 역시 유세하면서 성인의 도를 전파하려고 했던 건데요. 당시에 별하별 유세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음양가들, 합종연행가들, 병법가들 등등등등 있었는데, 그 소진 같은 사람이 몇 번 유세 나갔다가 계속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거 승질은 나죠. 나보다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놈들 같은데 대내 출세해가지고 으스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귀국자한테 배운 것만 갖고도 안 되니까 본격적으로 병법서도 보고 황제 은부경도 찾아서 자기가 공부했다고도 하고 해서 어쨌든 입을 워낙이나 달변으로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어쨌든 당시 시대에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를 나눴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합종책이 되고, 어쨌든 진나라가 강성해지고 일단 육국의 힘을 합쳐서 막자라고 난 이 이론까지 도출해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공부하다가 졸리죠. 그래서 공부했을 때 그냥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졸리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뭐 했어요? 바늘로 허벅지 찔러요. 바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걸로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되나가죠. 추고 찌르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졸리면 이제 장깨를 팍 찔러서 피가 발 있는 데까지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아주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대들보에다가 가서 묶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혈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매달 혈자. 저기에다가 매달았다. 그래서 추고혈량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소진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앞에다가 뭐가 갖다 붙이더라고. 추고혈량이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공부한 것이
그 소진이고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유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진이 마침내 바로 터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최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마 억측이라라는 말로도 생각하는 거죠. 이리저리 살펴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최마 억측. 그래서 소진이 뭐였냐면은 두루두루 가서 이제 군주를 만나서 유세를 하려면은 그 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리저리 헤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에요. 그게 아마 모 신문에 여기다 이제 중국 발음을 해서 주이마 샹이 해가지고서는 아마 소진의 뭐 해가지고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이도 못지않은 그 제주꾼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소진한테 찾아가서 뭐 식객도 있고 했었는데 소진이 되게 무시했는가 봐요. 별로 좋지도 못한 집에다가 그 방에다가 그다음에 먹는 음식이라고는 꼭 돼지 같은 음식들을 갖다 주고 하니까 되게 성질나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동문수학한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를 박대하나 싶어서 무지무지 열받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도 출세해야지. 꼭 그런 사람들 맞아요. 나도 틀림없이 출세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주는 워낙 뛰어나.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대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자기도 누구한테 유세를 갔는데 초나라 왕한테 가서 유세를 했죠. 가다가 가서 이제 유세를 하려고 식객으로 한참 있는데 잘못해서 그 초나라 왕이 아니지 초나라 재상한테 재상이 그 식객으로 머물렀었는데 잘못해서 도둑으로 몰렸죠. 몰려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집에 왔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아휴, 그러면 공부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그저 하더니 뭐 얻어 터지고만 다니고 한다 그러면서 그 몸이나 제대로 간수나 하겠느냐 뭐라고 그랬죠. 그때 소진이 아무 소리 않고 혓바닥을 쭉 내밀면서 뭐라고 하냐. 내 혓바닥 아직도 살아있느냐. 왜 유세가는 뭐 먹고 사니까 혓바닥 놀려면서. 그래서 어쨌든 장이가 열심히 공부한 방식을 뭐라 하냐면 아직도 혓바닥이 붙어있다. 상설제라고 해서 소진의 그 추고 혈량에 버금가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어쨌든 뭐 전국 시대가 됐건 어찌 됐건 간에 뭔가 이렇게 남보다도 좀 탁월하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만큼의 그 노력, 그죠? 공부, 실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 스근평이 이번에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가의, 그죠? 백가쟁명의 그 시대의 여러 설들도 우리가 두루두루 공부를 하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 중국이라는 사회가 이 중국이 남보다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루두루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현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깊이 공부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까지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살았다는 그래도 내가 경제력을 갖고 내 나름대로 조금 마음대로 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죠. 나이 20 넘으면서부터 그죠? 한 뭐 20, 30, 20대 중반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 기간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럼 앞으로 내가 더 살아야 될 시간이 어때요? 그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당연히 건강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되고 건강만 하면 뭐 합니까? 머리 들어야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 머리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그동안 누가 남이 주던 거 그대로 받아서 넣고 외우지 말고 늘 머리를 어떻게 굴린다? 어디 갔지? 아까 음양태극도 있죠. 이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잘 굴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가을날 지금 저렇게 단풍이 많이 들더라. 그럼 단풍 구경도 가시면서 이제는 단풍이 그냥 아름답다 하지 말고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한번 궁리해 보는 것이 다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대의 특정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회통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요. 자, 열심히들 하십시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고.